재보궐선거 하나 때문에 뭐 꼬리가 몸통 흔든다. 이게 이제 PK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여기 이제 충남에서도 말이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박수현의 지역구가 공주 부여 청양이고요. 정진석 의원하고는 아마 2승 2패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겼죠. 24년 총선에 이겨서. 근데 이번에 이제 양승조를 꼈고 충남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궐선거가 발생한 건데 여기에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관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정진석 전 실장의 이제 사돈이죠, 사돈. 아마 정진석의 딸과 박덕흠의 아들인가, 뭐 딸아들은 사돈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뭐 딸아들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 사돈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돈 공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 지금 뭐 재선 도전하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죠. 정진석이 공천되면 당 떠날 것이다 했는데 그 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문까지 아예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국민의힘에 고합니다.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 없습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 6개월에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짊어졌던 멍해와 사슬을 벗어던지고 끊어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편성과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태흠은 국민의힘을 사랑합니다. 지난날의 과음마저도 함께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다소 길게 쓰긴 했지만 정진석 공천하면 나 탈당한다 이게 한 줄이죠. 저는 그 저런 승부근성을 박형준 부산시장이 좀 배웠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바둑에서도요. 반집을 지나 혹은 그렇죠. 개가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불개패로 돌을 던져지나 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바둑이 무슨 축구처럼 골득실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선거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00표 차로 진다고 해서 나중에 뭐 순위를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의석을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살아 있으니까 김태흠보다는 높죠. 그렇죠. 저렇게 중도 확장을 위한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반면에 김태흠 지사는 오히려 그동안의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좀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한동훈 보고 배신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김태흠 지사는 저렇게 정진석 전 실장을 공천하면 나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정진석 전 실장이 공천이 되면 그게 부여받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충남 선거는 해보나 마나가 된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격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5월 1일에 면접 볼 때 정진석 전 실장이 안 왔잖아요. 안 왔죠. 그런데 그 면접을 하지 않고 이제 보류를 그 지역의 공천 결정을 보류하게 된 이유가 정 전 실장의 그 복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수사받는 게 있고 또 재판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클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해서 당이 일정한 공관위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배제를 할 거였으면은 그날 뭔가 다른 후보로 발표를 했겠죠. 그렇죠. 혹은 경선을 붙인다고 발표를 하거나.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공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정진석 전 실장의 선당후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본인은 억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계엄은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에 바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건 고도의 정치적 상징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3곳의 보궐선거 후보들이 모두 영향을 받고 나아가서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부정적인 여파를 맞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설령 공주 부여 청양 그 한석을 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석을 건지기 위해서 나머지 전국의 수천 명 후보들을 다 위험에 몰아넣을 것인가. 저는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만큼은 본인이 참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건 당의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매우 일관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당에서 최일선에서 지금도 발로 뛰고 있는 후보들을 아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진석 공천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뭐 윤호개인 공천이 딱 완성되는 건데, 자, 사동 공천이라고 얘기되는 박덕흠 의원이 김태흠 지사의 저러한 그 공개적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국힘 공천을 두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싸워야 하는 지금 내부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기분 나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왜 자꾸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건데, 국힘 지도부는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누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둘 것인지 뿐만 아니라 6.3 선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고려하여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보듬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정당 정치 아니겠는가.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이야기하냐 억장이 무너진다.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 해석을 지금 송 변호사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이야기하냐 억장이 무너진다. 나 우리 정진석 공천 안 할 건데 그걸 두고 잠깐 저렇게 얘기하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읽힙니까? 어떻게 읽힙니까? 이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를 네.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당연히 모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글을 올렸고 심기가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행간을 보면은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라는 걸로 읽히기도 해서 일단 결정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갖고 보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이 지금 윤리위가 회의를 보류했잖아요. 근데 그 보류에 대해서요, 오늘 그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취소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기자들이. 당연히 지금 저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저게 이제 네. 초미의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그랬더니 뭐 그 취소 사유, 특별한 사유 들은 바 없다. 통상적으로 일정 취소될 수가 있고 또 다시 잡힐 수도 있다.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윤리위는 당헌상은 독립기구니까 수석 대변인도 그 그거 취소 그렇게 사유를 하죠. 뭔지 몰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나온 브리핑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빨리 정리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총공세를 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진석 전 실장 여기에 공천이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계엄을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선 치더라도 아주 십자포화의 최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결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 전체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박덕흠 공관위원장께서 저런 글을 올리셨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뭔가 빨리 뒷받침해 주셔야 된다. 지금은 타이밍이 한시한시가 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김태흠 지사는요, 울고 싶은데 뺨 맺은 격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대로 가도 이길 수 없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하면 거의 뭐 더블스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진석까지 공천하면 더 어려워지는 건 맞죠. 더 힘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닙니다. 예,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는 거 뭐 더 폭삭 지느냐 좀 덜 지느냐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근데 이제 김태흠 지사에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돌파구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진석 공천한다니까 요게 나에게 그런 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정진석 공천을 진짜 한다면 김태흠 지사는 저는 아마 그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꽤 있고, 그래서 거기서 좀 그 확장성을, 새로운 그 확장성, 국힘 후보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새로운 그 서사를 만들어 갖고 예상보다 좋은 득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장동혁 지도부하고 각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28년 총선 때 원래 보령서천에 돌아갈 명분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방선거가 이렇게 된 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오류에 있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원래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았던 곳에 다시 가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도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좀 지켜보시죠. 제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참 그렇습니다. 자, 그 세 번째가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오늘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이제 정청래가